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7월 20일 정묘 세 번째 기사 1444년 명정통 9년 강원도 관찰사에게 각 포구의 문제점을 살펴서 보고할 것을 요시하다. 이맹상에게 유시하기를 의정부에서 전임 관찰사 조수량의 장계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삼척 부사가 수륙 첨절제사를 예전대로 겸임함이 좋은가 나쁜가의 여부와 월송포의 모래로 막힌 곳의 장단 광협과 공사해야 할 일거리의 많고 적음과 백기를 개통한 뒤에 또 메워져 막혀버릴 염려의 유무를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친히 살펴보고 계문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옵소서라고 하기에 내가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하였는데 또 어떤 이가 허니하기를 강원도의 외구의 소문이 끊어진 지가 거의 100년이나 되어 이도 각 포의 포구는 모래로 막혀진 것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외구가 온다 할지라도 병선이 바다로 나갈 길이 없을 뿐더러 여러 해 동안에 각 안은 썩고 파괴되었으므로 그것을 즉시 고쳐 만들려면 선군의 고통이 더할 수 없이 걱정할 것이오니 마땅히 선군을 폐지하여 영진에 소속시키고 계속하여 첨절제사로 하여금 고찰하게 하여 무궁한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한다. 그러나 성군을 경솔하게 갑자기 폐지할 수는 없으니 월송포의 모래로 막혀진 것을 개통하는 것 일의 어렵고 쉬운 것과 배후의 왕래의 편부와 개통한 뒤에 다시 메워 막혀질 염려의 유무와 월송포와 국리포와의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관찰사가 순행할 때에 친히 살펴서 장기하라. 또 그도의 방어가 중요하지 않음이나 조선의 패단이 과연 허니하는 사람의 말과 같다면 각 포구의 병선을 적당히 줄이어 민폐를 덜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어떻건대 포구가 좁아서 선체가 큰 배는 드나들기가 어렵다고 하니 그도의 병선은 선체가 작게 만들어 드나들기에 편리하게 하여 적변에 대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모름지기 여러 옛 늙은이들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각 안은 배를 댈 수 있도록 바다에 설치한 잔교를 말한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0일 정묘 네 번째 기사 기우제와 우사제를 거행하다. 종묘와 사직단과 풍우레우단의 기우제를 지내고 또 비를 비는 우사제를 거행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1일 무지인 첫 번째 기사 향축을 내려 명산대천에서 기우제를 올리게 하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1일 무지인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이전수의 벼슬을 바로잡아 주기를 간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전일에 이전수의 벼슬을 고쳐 바로잡으시기를 청하였더니 하교하시기를 주술을 거관하는 법은 이미 이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였다고 하셨사온데 지금까지 윤허를 입지 못하였사오니 청하건대 법에 따라 고쳐 바로잡아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수에게 벼슬을 제수할 때 내가 모르는 바 아니었다. 또 정칠품으로 종류품을 제수하는 것이 도리에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1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황해도의 최연을 정지하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1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군기관 별군 각 영의 방패 등에게 새로 관직을 제수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와 육조가 군기관 별군 각영 방패 사복제원과 60의 고장에 의하여 의논하여 아뢰기를 전함의 각인들로서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기력이 노쇠한 자는 병적을 조사해 그 나이를 확인한 뒤에 새로 제정한 상관제도에 따라 모두들 관직을 제수하여 거간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내섬시 윤 김헌지를 청주에 보내 초수 행궁을 수선하게 하다.
세종시로 100억 원, 세종 26년 7월 22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병조에 전제하여 평안 함길도 연변 군졸에게 방수의 공로로서 작업을 올려 벼슬을 세수하게 하다. 평안도와 함길도 연변 군졸에게 방수의 공로로서 벼슬을 제수할 때는 원래 이 벼슬이 토관 정오품 건축대위인 자에게는 경직 정육품 돈용 교위에 준하고 토광종 오품 여충대위인 자에게는 경직 종육품 승이 교위에 준하며 토관 정육품 건신대위인 자에게는 경직 정칠품 돈용 부위에 준하고 토관 종육품 여신 대위인 자는 경직 종칠품 진용 부위에 준하며 토관 정칠품 돈의 도위는 경직의 정팔품 성의 부위에 준하고 토관 종팔품 수의 도위인 자에게는 경직 종팔품 수의 부위에 준하며 토관 정팔품과 종팔품의 분용 도위 및 돈용 도위는 경직 정구품 진무 도위에 준하고 정종구품의 전력 도위와 돈력 도위인 자에게는 경직 종구품 진의 부위에 준한다. 모두 이에 따라 위계에 준하여 제수하고 그 제수할 때에는 또한 전일의 전제에 의하여 부방한 지 여러 해 된 자에게는 혹은 작업을 올려주고 혹은 작업을 띄어 올려 제수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00억 원, 세종 26년 7월 22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관찰사에게 경성절제사 홍상직의 비행을 핵실하도록 명하다. 정갑손에게 유시하기를 행대호군 김방귀가 와서 아뢰기를 지나간 임술 개해년 사이에 단천사람 김덕화가 신에게 말하기를 홍상직이 경성절제사가 되었을 때에 데리고 살던 기녀 옥영향의 말이 어느 날 밤 이경에 상직이 몰래 성을 넘어감으로 내가 비밀히 여보았더니 상직이 성 위로부터 사다리를 붙잡고 내려가는데 성 아래 한 사람이 의자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수염이 많고 배가 큰 사람이 와서 의자에 앉으면서 상직이 왔느냐고 물으니 상직이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수염 많은 자가 상직을 불러 말하기를 이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니 상직이 대답하기를 안 되겠습니다 하므로 수염 많은 자가 또 말하기를 어째서 안 된단 말이냐 하니 상직이 말하기를 부할 사졸들이 배가 오는 소리를 듣고 처자가 붙잡혀 갈 것을 두려워하여 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하니 수염 많은 자가 말하기를 너가 수령인데 무슨 명령인들 안 듣겠느냐. 너가 만약 사냥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쫓아오지 않는 자가 있겠느냐. 이 성 안에 있는 남녀와 재물이 어찌 나의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갑자기 일어나 가버렸다고 하였습니다. 하옵고 김덕화가 또 신에게 이르기를 상직이 말하기를 술과 장과 쌀을 해당화 아래에 두어두면 그 맛이 참 좋아진다 하고 드디어 술, 장을 쌀과 함께 성 밖의 해당화 사이에 두는데 수염 많은 자가 또 왔다 간 뒤에 보니 그 술과 장이 없어졌습니다. 고 하였으며 지나간 개해년에 종성의 젊은 사람 김갱이 또 신에게 말하기를 경성군사가 도질제사 김종수에게 급보하기를 배들이 초도에 와서 정박하였는데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하니 종수가 보고 나서 말하기를 삼색 우지개가 먹을 것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냐 하고 드디어 보고해 온 편지를 무릎 밑에 감추더니 그 배들이 바람을 만나 스스로 부딪혀서 깨어지고 사람들이 익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몇 해 전에 길주 사람 김귀진이 또 신에게 이르기를 금년에는 군기와 파괴된 배가 종성의 바닷물에 많이 표류하였고 파손된 뱃사람들이 혹은 길에서 구걸하는 자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김귀진이 그년에 또 신에게 말하기를 도절제사 강사덕이 해임되어 서울에 올라간 뒤에 방립을 쓰고 돌아와서 비밀히 절제사 홍상직을 보고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한다. 경은 강직하고 현명한 차사원을 보내어 전항의 사람과 기녀, 옥영향 등의 비밀히 추궁하고 만약 공사에 관계된 자가 있거든 아울러 추문 핵실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로 100억 원, 세종 26년 7월 22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경상도 금산 사람 김상을 수령 못능력죄로 처벌할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경상도 금산 사람 김상이 재고 올해 수령을 능욕하고 또 부도한 말을 하여 윗사람을 간범하였사오니 비옥군대 전일의 수구에 의거하여 그의 가옥을 헐어버리고 집터의 못을 파괴하며 온 가족을 함길도 경원부에 이주시켜 장례를 경계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다만 집을 헐고 못을 파는 일은 하지 못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100억 원, 세종 26년 7월 23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소인배들과 어울려 논 죄로 회일영 영의 고신을 회수하다. 화일영, 이영이, 황량, 강처정, 우지 등 간사한 소인의 무리들을 불러들여 윷놀이를 하고 바둑을 두며 검구를 타고 노래 부르며 춤추곤 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황량 등은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고 영의 고신을 회수하였으며 양 등은 모두 군역에 중용하였다. 세종시로 100억 원, 세종 26년 7월 23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역성 찰방 등을 포편할 때에는 죄수의 도망 횟수를 참고 자료로 할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도나 절도 및 가속, 관노로 정력된 사람들을 역을 통하여 체전할 때는 만약 도망한 자가 있으면 영리로 하여금 기한을 정해줘서 뒤쫓아 체포하게 하고 기한이 지나도록 체포하지 못한 자에게는 율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이미 일찍 입법하였으나 사고와 수갑을 애운 사람에 이르렀으나 본래부터 스스로 도망할 도리는 없는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영리가 재물을 받고 고의로 풀어놓은 것이오며 그 받은 이가 많기 때문에 죄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경과지의 관리가 마음을 써서 살펴보지 않아서 법령이 점령 무력하게 되는 것이오니 지금부터는 지나온 길의 역성, 찰방 등의 죄수가 도망한 횟수를 헤아려 법평 때의 승진의 과 파면의 자료로 참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00억 원, 세종 26년 7월 23일 경우 세 번째 기사, 병조에 전제하여 초수에 머무를 때에 사목이의 잔물을 준비하지 않도록 하다. 병조에 전제하기를 임금의 행차가 초수에 머무를 때에는 사원이 항상 행제소에 있으면 혹은 사목 이외의 잔물을 더 준비하여 폐해를 만드는 자가 있을까 염려된다. 지금부터는 도차사원은 사목 안에 물건을 적어서 거가가 도착한 뒤에는 병조의 낭청에게 인계하고 드디어 본관으로 돌아가며 낭청은 지응사에게 보고하여 출납하도록 한다. 만약 도차사원이 사목 밖의 물건을 더 준비한 자가 있으면 제서 유의율로 과제하되 모름지기 이 뜻을 자세히 알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00억 원, 세종 26년 7월 24일 신문 첫 번째 기사, 국경을 넘어 전라도까지 내려온 올량합동이 소토를 서울로 송치하다. 처음에 전라도 관찰사가 병조에 치보하기를 올량합 동수 이토가 함길도로부터 용안현에 도착하였으므로 잡아서 그 신원을 물으니 부모가 모두 죽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으므로 전년 12월에 두만강을 건너 조선 국경 안에 들어왔으며 금년 6월에 용안에 도착하 유숙하다가 붙잡혔다고 하옵는데 그가 나올 때 지나온 고을 이름 그 투숙한 집의 성명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고 하였다. 이때 이르러 의정부가 병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동서 이토는 실로 야인이니 말이 각기 다르고 함길도로부터 전라도에 이르기까지는 혼자 오기도 어렵사온데 지나온 주현이나 각 동네 사람들이 어찌 관에 신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 야인인가 아닌가와 지나온 곳과 유숙한 곳을 담당 관사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드디어 전라도 관찰사에게 유서를 내려 동서 이토를 역전을 통하여 서울로 송치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100억 원, 세종 26년 7월 2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승도를 모아 장의사에서
비를 기원하게 하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관노를 살해한 귀하인 이두치 등을 의건부에서 공문하게 하다. 귀하인인 사직 이두치와 황금음동 등이 도관노 승만을 살해하였으므로 의건부에 내려 공문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5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장령 이사 증인 부당한 관직 제수에 대해 아뢰다. 이번에 최하무에게 수 장령고 사를 제수하고 홍의를 수중부령, 최서를 수봉례량, 이괴를 수광흥창승, 유심을 수군기 록사로 제수하였는데 모두 사람의 재능과 벼슬이 서로 합당하다는 말로서 계달하여 이를 제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등은 생각하옵기를 만약 의정부 사인이나 육조의 난관이라면 반드시 사람을 선택하여 제수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재능과 벼슬 자리가 서로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부령이나 복례 등의 직사라면 어찌 반드시 홍이나 최서라야만 사람과 직사가 서로 합당하겠습니까? 또 이 의인은 도승기 이승손의 인척이고 이 명민은 이조참판 민신의 인척인 것입니다. 비록 법에는 상표의 규정이 있으나 반드시 인정이 있었을 것인데 이번에 다 수직을 제수하였으니 더욱 온당하지 못합니다. 또 정충석은 승의로 수의연고 사를 삼으면서 말하기를 사람과 직사가 서로 합당하다고 하였으며 송복원은 봉직에서 행예빈 주부를 제수하면서 벼슬 부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하였습니다. 충석이 복원에 대하여 의연고가 예빈시에 비하면 사람의 과직사가 그다지 멀지 않은데 어찌 반드시 복원의 의연고사를 빼앗아서 충석에게 주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조에서 수직을 제수할 때는 번번이 사람과 직사가 서로 합당합니다고 개정한 것은 나도 또한 그러다 여긴다. 너희들의 말이 나의 뜻에 매우 맞지만은 그러나 처음에 이와 같이 하도록 입법하였으므로 전조에서 이제 그 법에 의하여 제수한 것이니 내가 마땅히 추후하여 개정하도록 하겠다. 승손, 민신 등이 어찌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겠는가 하였다. 헌부에서 다시 아뢰기를 충석과 복원의 벼슬은 고쳐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이미 임명한 것을 어찌 반드시 고칠 것인가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5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사헌부와 형주에 전지하여 참상, 참여관이 범법하였을 때는 문무관의 예의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다. 사헌부와 형주에 전지하기를 공산천례는 비록 참상이 이르렀더라도 당의 관리의 임용과 결벌의 법은 육전에 실려 있다. 상림원에서 내노숙 전학서에서는 기손이나 공천이니 육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도하원은 상의원 사옹, 아학, 충후위는 그 벼슬들이 비록 유품 밖의 것이기는 하나 천인은 아니다. 참상은 성중관의 예에 따라 계문한 뒤에 시행하는 것은 이미 일찍이 입법되었으니 지금 상관의 제수를 받은 사람의 관대, 승음, 좌죄 등 여러가지 이런 문무관 실직을 받은 사람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상관의 제도는 매우 중대한 것이다. 위의 상의원 등의 각인도 또한 서번 상관의 직을 받은 것이니 지금부터는 만약 범법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다만 참상만이 아니고 참예에 이르기까지 또한 문무관의 예에 따라 임금의 뜻을 물어 시행하는 것을 영구한 상용의 법으로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5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흉년구제 성적을 관찰사 수령의 서용 기준으로 하도록 아뢰다. 의정부가 호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검노는 가뭄이 매우 심하여 곡식들이 타고 말라 죽었으며 공사의 축적한 양구도 결핍하여서 흉년을 구제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관찰사, 수령 등은 흉년을 구제할 여러 가지 일을 마땅히 미리 조치해야 할 것이오니 농사를 실패한 각도의 관찰사와 수령으로 임기가 차서 즉 당연히 바꾸어야 할 자일지라도 얼축년에 한하여 전임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흉년의 구제를 하게 할 것이며 그 중에 잇따라 3중 혹은 4중의 성적을 한 수령도 또한 전임시키지 말게 하고 흉년구제를 잘하여 공적이 현저하여서 다음 기회 전체에서 상위에 있는 자는 다른 예에 의거하여 서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6일 개요 첫 번째 기사 흉년으로 여기와 영인의 정원수를 줄이다. 흉년이 들었으므로 예조에 전지하였기를 얼축년 가을에 하나의 여기와 영인의 정원수를 줄이고 서울이나 지방의 각자의 원하는 대로 나가 살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영 고안장 홍사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 영으로 집승랑 고안장으로 삼고 홍사석으로 동지 중추원사 박연으로 인순부 윤을 삼았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갑산군사 지득심과 강계판관 박충무의 직첩을 박탈할 것을 간하다. 지득심은 일찍이 갑산군사가 되었을 때 함부로 사람을 살해하여 죄가 용서받을 수 없었사온데 성은을 입어 죽음을 면한 것만도 또한 다행하다고 말할 수 있사오며 또 박충무는 강계판관으로 있을 때의 탐장 행위를 범하여 죄에 저촉되었으므로 득심과 충무는 다시 등용할 수 없는 사람이온데 직첩을 도로 내어주는 것은 실로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다시 논의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고안장과 영의 과전을 현재 관직에 의거하여 주도록 하다. 고안장과 이영의 과전은 현시의 관직의 품질에 의거하여 주라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가뭄으로 초수에 거둥하는 것을 정지하겠다고 말하다. 전일에는 도성안의 사람들이 쌀이 되가 차지 않으며 매매하지 않았는데 3월로부터 이때에 이르기까지 비가 오지 않아서 볕곡이 마르고 또 동풍이 달을 이어 불어서 비록 수원에서는 벼 이삭이 나온 곳도 있으나 거의 다 결실하지 않으며 바다 연변을 갖고 올해는 한재가 더욱 심하니 도성안의 사람들은 비록 쌀이 되에 차지 않더라도 다 서로 거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임금이 근심하여 승정원에 말하기를 가뭄이 이와 같고 동풍이 또 부니 만약 오늘 비가 오지 아니하면 나는 초수에 가는 일을 정지하겠다. 거둥하는 일 때문에 민간을 동요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거둥하실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어찌 동요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다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태안등지 한재가 더욱 심하여 쌀 한 말도 소금 21두를 살 수 있고 대맥 한 말로는 소금 17두를 살 수 있는 형편이어서 감사나 수령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고 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8일 을해 세 번째 기사 환관 최습 이귀를 충청 전라등지로 보내 천어를 뽑게 하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8일 을해 네 번째 기사 통헌 대부 윤연명 등이 낙동강 일대 구역 설정을 다시 정해 줄 것을 상언하다. 신등의 본관인 해평현은 곧 경상도 선산부의 부읍이며 해평과 선산 두 골 사이는 한 큰 강이 가로막혀 있는데 이것을 낙동강이라 합니다. 이 현의 아전이나 관노비와 권농 이정의 무리가 매월 6아일에 내왕할 즈음에
혹은 첫 겨울의 엷은 얼음이 얼었을 때를 만나거나 혹은 한여름의 홍수 때를 만나면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은 자가 없는 해가 없습니다. 이에 지도를 참고하여 보면 낙동강의 동쪽을 경상좌도, 낙동강의 서쪽을 경상우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평현은 낙동강의 동쪽에 있으니 마땅히 좌도에 속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우도인 선산부에 속하였고, 양목현은 낙동강의 서쪽에 있으므로 당연히 우도에 속해야 할 것인데도 도리어 좌도인 인동현에 속하여 있어 강을 건너다니는 패단이 적지 않으며, 긴급한 일이 이때의 기한을 여기어 모두 편달을 받게 되니 백성들의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평과 인동을 한 고을로 하고 선산과 양목을 한 고을로 만든다면 좌도 우도가 질서정연하여 물러나지 않고 해평과 양목의 백성들이 물을 건너다가 빠지는 근심이 없어져서 피차가 각기 안전하게 되어 길이 국가의 경사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등의 심정을 살피셔 백성들의 고통을 제거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호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해성이 나타나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9일 예조에 전제하여 생훈시를 정지하게 하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새로 수직을 제수할 때의 절차를 이조와 병조에 정지하다. 3품 이하 6품 이상으로 일찍이 수직을 받았던 사람을 도로 낮은 품들에 임명하는 자와 형식만 갖추고 거관하는 사람을 제외하고서 새로 수직을 주는 자는 사유를 갖추고 기록하여 한 만기에 사민을 추천하되, 만약 그럴 만한 사람이 없으면 반드시 사민을 채울 필요는 없고 혹은 이인 혹은 동망으로 하여 낙점을 받은 뒤에 비로소 제수하는 것을 하가 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9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초수에 거둥하길 간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다. 지금 한제 때문에 초수에 거둥하시는 일을 정지하신다고 하오나 신등의 생각으로는 충청도의 홍주로 통하는 길가의 각 고을은 한제가 매우 심하며 비록 지금 비가 오더라도 반드시 결실하지 못할 것이오나 그 나머지의 고을에는 벽고기집에 잘 되었으며 또 경상 전라 평안 함길도의 밭곡식도 아주 잘 되었습니다. 하물며 이번의 거동은 유람이나 사냥하는 일에 비길 것이 아니온데 만약 금년 가을에 정지하신다면 영년에 거둥하시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오니 신등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몸과 목숨에 관계되는 것인데 내 어찌 생각지 않겠느냐. 옛날 송나라의 부필이 승상이 되었을 때 비록 한때의 기근은 구제하였다고는 하나 그 종말에는 굶어 죽은 자가 매우 많아서 한 곳에 묻으니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무더기 무덤이라고 하였다. 건문연간에는 중국에 큰 흉년이 들어 죽은 자가 길에서 서로 바라다 보이게 되었으며 태종 때에 이르러서 한제가 잠못 나눴으므로 비록 죽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감사 수령 및 이정 이장 등이 실지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령 건문연간의 천재 같은 것이라면 어찌 마침내 숨기고 알리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나의 병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치료하였으나 그 효용을 보지 못하였고 이제 또 재변이 이와 같으니 이것도 또한 천명인 것이다. 만약 천명을 어기고 함부로 간다면 어찌 마침내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하였다. 승지들이 다시 아뢰기를, 중문사의 통사인 김정수가 말하기를 중국도 또한 한제라고 합니다. 금년의 한제는 온 천하에 공통된 것으로 홀로 우리나라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관께서 대체를 생각하지 않고 민폐만을 생각하여 정지하시니 신등이 어찌 감히 작은 폐라가 있다고 하여 추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작은 폐단을 염려하시지 마시고 신등의 바람에 조치시옵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100억 원 세종 26년 7월 29일 병자 5번째 기사. 성부에서 의원 조경지의 비행을 탄핵하였으나 윤회하지 않다. 의원인 혹은 조경지가 전피 2장을 싸가지고 밤을 타서 좌부 승지 황수신의 집에 갔다가 본부의 분경을 금지하는 서리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몰래 가서 물건을 주려고 한 정상이 분명한데 숨기고 승복하지 않사오니 청하옵건대 그의 고신을 거두고 구속하여 추액하도록 하옵소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경지는 내 의이며 수신은 의약을 관장하고 있으니 북경에 갔다가 돌아와서 수신을 가보는 것은 허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가지고 간 물건은 장차 수신에게 주고자 하였다면 너희들의 말이 사리가 혹은 그렇기도 하다. 하지만 일이 애매하므로 비록 국문하더라도 실정을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고 드디어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상부에서 다시 청하였어도 마침내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9일 병자 6번째 기사. 유효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노인들에게 상관직을 제수하다. 유효통으로 주원부사를 삼고 김황으로 사헌 장령을 삼다. 한제가 있다고 하여 80세 이상의 노인인 김경 등 200여인에게 상관직을 제수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30일 정축 첫번째 기사. 영의정 황희 등이 초수에 거동하길 간한히 허락하다. 영의정 황희 우의정 신계 조화창석 하영 우참찬 이숙치 등이 아뢰기를 신득이 전일에 여러 번 초수에 거동하시기를 청하오니 상관께서 내가 다시 생각하겠다고 하시므로 신등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으니 거동하실 여러가지 일을 준비하지 말라고 전제하셨다 하오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전하의 한 몸은 조정의 부탁을 받은 중책을 지니고 있으며 신민들의 의지하고 힘입음이 깊은 것으로 전하 한 몸의 병은 온 나라 신민의 병인 것입니다. 검는의 가뭄이 비록 이미 심하다고는 하나 청주의 부근은 곡식이 꽤 잘 되었을 뿐더러 또 거동하실 때의 공업의 비용은 다 경중의 물품을 실어가므로 백성들에게 폐가 안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초수에 거동하는 것은 또한 나도 또한 홀로 나의 몸을 위한 계책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금년은 벽곡이 잘 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에게 폐 끼칠 것을 염려하여 정지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경등이 2번, 3번 굳이 청하니 내가 장차 거동하겠다. 고 하고 조금 뒤에 병조에 이르기를 오는 윤 7월 10일에 장차 초수에 거동하겠으니 여러가지 일을 미리 준비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30일 정축 2번째 기사. 귀화인 이을지가 죽으니 후이 장사 체르게 하다. 함길도 도관절사 정갑son과 도절제사 김효성에게 유시하기를 귀화인인 대혹은 이을지가 여러 해 동안 수기하다 이제 병이 들어 죽었으니 매우 가엾고 민망하다. 지금 관과 의관과 종이와 쌀과 배를 주어 이미 장사 지내게 하였으니 모름지기 동랑북에 사는 그의 처자에게 통고하여 다 이르고 그들의 상복에 쓸 신포와 쌀과 소금 등의 물품이 넉넉히 주어서 보호 구휼할 것이며 그 처자가 만약 내륙 지방에 옮겨 살고자 하거든 빈집과 전지와 식량과 소금이나 미역 등을 주어서 그들의 생활이 편안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1일 무인 첫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한제를 이유로 중앙과 지방 생도들의 도회를 정지할 것 등의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가에 아뢰기를 검년은 오래도록 가물고 비가 오지 아니하여 벽곡이 잘 되지 않았으니
얼축년 가을에 한화의 중앙과 지방의 생도들의 도회를 정기하고 지방 향교의 생도들은 번을 나누게 하며 그 중에 전년 신롱한 각 고을의 생도들은 모두 방학하게 하고 교관들도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신롱이 가장 심한 경기, 충청, 황해도 각 고을의 재량과 악공 및 무공도 또한 얼축년 가을에 한화여 4번으로 나누어 3번은 항상 출사하고 한 번은 서로 교대하여 하번으로 두었다가 대제 때에는 합번하게 할 것이며 또 중앙과 지방의 양로연을 정지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윤 7월 형조에서 경상도 함안의 죄수 막내를 참형에 처하도록 아뢰다. 유리에 의하여 참형에 처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2일 김용 첫 번째 기사 한제로 인하여 검년 추기의 대열 강무와 이듬해 춘기 강무를 정지하다.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2일 김용 두 번째 기사 청주도 공주의 군대를 출동시켜 황충 잡게 하다. 충청도 공주의 황충이 곡식을 해침으로 군대를 출동시켜 잡게 했는데 잡은 것이 60여석이나 되었다.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2일 김효 세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가 농사 실패로 유의한 백성들이 많으니 방금령을 세울 것을 치게 하다. 본도는 농사를 실패하였으므로 각 고을의 인민들에게 흘러 옮겨가는 일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산업을 벌이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영구히 호적을 벗어날 것입니다. 또 의지할 곳 없는 자가 여기저기 오고 가는 사이에 굶주리기 쉬워서 길에 굶주린 자가 서로 바라다 보이게 될 것이니 진실로 염려됩니다. 그러하오니 지금부터는 금년 곡식이 조금 잘된 곳에서 곡식을 구하여 작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장적인 남자의 하나의 여행증명서를 내어주고 부인과 노약자에게는 엄중하게 건방령을 세워서 흘러 옮겨 다니지 못하게 하며 만약 타도에 족친이나 본주인이 있으므로 의지에 붙어서 얻어먹고 살기를 자원하는 자가 있으면 소재지의 수령이 그의 진정한 소원에 따라 그가 가고자 하는 곳에 족친이나 본주인이 있고 없는 것을 고열한 후에 노약과 부녀자에게 아울러 여행증명서를 주어서 가서 취식하게 하다가 얼축년 가을을 기다려서 모두 강제로 돌아오게 하여 흘러 옮겨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호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모두를 관찰사의 장계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내년 가을에 본래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한다는 일은 이렇게 하면 유의한 백성들의 생활의 길이 날로 더 박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돌아오지 않고 영구히 호적을 이탈하는 자가 간혹 있게 될 것이니 봄철이 되거든 모두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서 예전대로 농사 짓기에 힘쓰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판중추 원사 이명득에게 계장을 하사하다.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평안도 이산의 죄수 김무기금을 차명에 처하도록 아뢰다. 살인범이오니 청하건대 유례에 의하여 차명에 처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외인들이 정박하는 웅신진의 병마 첨절제사로 현사를 겸임하게 하여 민폐를 없애게 하다. 웅신현 내이포 등처에 와서 정박하고 있는 외인의 계긴들을 김해부로 하여금 공개하고 그 부에서 지형하는 모든 사람과 수종인들이
먹는 것은 다 옹신현에서 제공하게 하고 있는데 이 고을은 본래 양국의 저축이 없어서 민호에서 거둬들이게 되므로 원망하고 한탄하는 패단이 이루다 기록할 수 없다. 어떤 이는 헌의하기를 옹신진의 병마 첨절제사가 현사를 겸임하게 되면 지대할 수 요품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폐해가 민간에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고 한다. 웅신현의 농민과 향리 및 관노비의 수와 첨절제사가 현사를 겸임하는 것의 좋고 나쁜 점을 거도에 공문을 보내어 물어보아서 계달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급하지 않은 종천인의 소량을 얼충년 가을에 하나에 수리하지 못하게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형제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금년은 농사가 잘 되지 않았으므로 흉년을 구제할 물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중앙과 지방의 인민들이 잡다한 일에 구애되어 저축하고 준비할 시기를 놓치고 있으니 살아갈 방법이 걱정됩니다. 종천인의 소량은 정상과 사리가 박절하니 도리상 마땅히 판정하여 주어야 할 것이지만 그 밖에 여러 해 동안 신력을 피하기 위하여 양민임을 제소한 것으로서 정상이 긴급하지 않은 자와 그 정인들도 또한 다 식량을 싸가지고 다니며 소송하여 법을 타락시키면 더욱 온당하지 못합니다. 청하옵건대 얼충년 가을에 하나의 이러한 소송은 수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5일 이모 세 번째 기사 가뭄을 근심하여 초수에 거둥할 때 생육을 올리지 못하게 하다. 임금이 가뭄을 근심하여 초수에 거둥할 때 생육을 올리지 말라고 하였다. 경기 관찰사 허후가 아뢰기를 그가 같이 나는 곳은 거의 다 사냥할 수 있는 곳이어서 백성의 힘을 수고롭게 하지 않고도 쉽게 짐승을 포획할 수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숙소에 노루 한 마리만 올리게 하옵소서 하니 환관 김충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가뭄을 근심하고 계신데 만약 이러한 일을 아뢰면 상하께서 반드시 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 하였다. 후가 강력히 말함으로 충이 드디어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한 마리.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5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전주할 때에 지켜야 할 요건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2조의 첩정에 의하여 전주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을 아뢰기를 1. 보고된 각인과 습음 및 취재인 중에 상중에 있는 자나 물고한 자, 질병에 걸린 자는 사유를 각각 그 이름 밑에 부기하여 두었다가 매년 사계절의 첫 달에 2조에서 쓸만한 사람을 개청하면 인원의 다수를 불문하고 임금이 낙점하여 도로 내려주고 2조에서 중앙과 지방에 결혼이 생길 때마다 재능에 따라 다시 개청하여 사용한다. 만약 수점한 사람을 다 임용하였고 결혼이 또 많을 경우에는 사계절의 첫 달을 따지지 말고 그때그때 계문하여 낙점을 받아서 사용한다. 1. 만약 보고한 사람이 없으면 그 전환을 조사하여 일찍이 드러난 벼슬을 지낸 자로서 재간이 현저한 자를 골라서 이조와 병조에서 각기 그 상하 관청이 같이 의논한 뒤에 그 조상의 가계와 역임한 벼슬과 실지의 재능과 연령을 각각 그 이름 밑에 부기한다. 이품 이상의 아들, 손자, 사위, 아우, 조카로서 엄제를 시취한 자는 원전의 규정에 의하여 본조의 보결을 제출하게 하고 문무과 출신과 일찍이 중의의 관직을 지내어 재능과 덕행이 드러난 자를 제외하고는 따로 한 명부를 배치하여 그 연령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직명을 갖춰 기록하여 다 계문한 뒤에 부책에 기록하여 두고 수점하여 사용하는 법은 일제 전항의 예에 따라 시행한다. 1. 성중왕에 대하여는 원래 관직이 있는 자는 모두 취재하여 입석하게 하고 그들이 거관할 때에는 원직이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다 백신으로 입사한 예에 줬는다.
출사할 일수가 많으면 행권무의 직을 주고 사리로 승진하여 거간하게 한다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주는 관리의 후보자를 전형하며 보결은 처음으로 취직하는 관리가 제출하는 동양관리의 신원보증서이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5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판중주원사 오승의 조기 승리지 않은 숭지인이 전라도 동복현 사람이다. 처음에는 엄보로 벼슬에 올랐으나 임술련에 잇따라 진사와 생원 시험에 합격하고 다음에는 문과에 뽑혔다. 사관은 죄와 헌납을 역임하고 얼마 안 되어 정교 부령에 승진하였으며 여러 번 옮겨 사관은 우사관 대부에 오르고 정해년에는 형조 참의에 승진, 다음에 여름에는 동부대원에 임명되었으며 겨울에는 병조 참의로 전임하고 곧 이조 참의로 옮기었다가 기충년에는 승진하여 충청도 도관찰사에 제수되고 신묘년에는 한승부 윤이 임명되었으며 신축년에는 판한승 부사가 되고 계승유로 옮겼다. 이민년에는 공조 판세에 임명되고 계민년에는 다시 판한승 부사로 되었으며 이모년에는 나가사 함길도 도관찰사로 되었다. 무신년에는 또 공조 판세에 임명되고 의정부 참천에 옮겼다가 사헌부 대사원으로 전임되었으며 가비년에는 두 번 전임하여 숭정대부의 의정부 참천이 되고 계장이 하사되었다. 경신년에는 판중추원사에 승진되었다가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 81세이다. 부음이 들리니 철저하고 치조하며 부의를 하사함이 특히 후하였다. 시호를 정평이라고 하였으니 몸을 공손하게 하고 말이 적은 것을 정이라 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 법이 있는 것을 평이라고 한다.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정이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5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공장이나 잡기를 가진 자를 제수할 때 양천을 구별할 것을 아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가에 아뢰기를 이전에 공장이나 잡기를 가진 자가 한때의 공로의 상으로 서반의 군직을 제수받아 조반에 섞이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홍 4번 내에 가설한 사정 4인, 부사정 8인, 급사 8인, 부급사 12인과 공장 및 잡기에 대한 임시 상직을 조반에 섞이지 못하게 한 것은 실로 훌륭한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양천의 구별이 매우 엄격한데 전항의 공장과 잡기를 가진 자는 대개가 천민으로서 사홍원, 재원 등 도목거관의 제도를 적용하는 관직을 주어 양천이 혼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사홍 4번의 각 품 내의 사직 4인, 부사직 4인, 사정 4인, 부사정 4인, 급사 8인, 부사급 8인은 그대로 계속 사홍 재원의 벼슬을 주며 사직 4인, 부사직 4인, 사정 8인, 부사정 12인, 급사 12인, 부급사 16인을 제외하고는 상림원에 예속시켜서 공장, 잡기를 가진 자와 천인 등에게 제수하여 양천을 구별하게 하십시오. 또 상림원의 직품 중에 산관도 역시 무반인 상관으로 제수하기 때문에 다른 문무 실직의 품관들과 다름이 없어서 또한 온당하지 아니하오니 정오품 봉사교위와 복무교위를 종오품 승진교위와 성공교위, 정육품 수임교위와 수직교위, 종육품 신공교위와 산과교위, 정칠품 복효부위, 종칠품 복근부위, 정팔품 전공부위, 종팔품 상공부위, 정구품 급사, 종구품 부급사는 예전대로 작업 없이 임명하도록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셨다가 조금 뒤에 이호소로 돌아왔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주문사 첨지 중추원사 신처강이 부경에서 돌아왔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6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호주의 전지하에 각 도의 감사가 부역을 나누어 배정할 때 육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게 하다. 속전에 각 도의 감사가 부역을 나눌 때 배정할 때에는 토지의 넓고 좁음과 인구의 많고 적은 것에 따라 등차 있게 하고, 그 중에 환과 고독과 비룡 잔질자로서 집에 다른 장령이 없는 자에게는 전면할 것이며, 또 수령이 모든 부역을 시킬 때는 인구의 많고 적음과 경지 명적의 실지 수량을 참작하여 정하라 하는 것은 이미 성문의 법이 있는데, 각 도의 감사와 수령들이 기성의 법을 준수하지 않고 부역을 배정하는 것이 고르지 못하여 폐해가 잔약한 백성에게 미치는 일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러니 지금부터 각 도에 깨우쳐 타일러스 일체 육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게 하여 잔약한 백성들로 하여금 제 살 곳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6일 개미 네 번째 기사. 평안도 숙천 등의 각 고을에 수금하고 있는 최몽싱 등의 죄수들을 차명에 처하게 하다. 평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숙천 등의 각 고을에 나누어 수금하고 있는 강도 최몽싱, 이을충, 기봉, 최승우, 장무산, 방소고미, 진대산, 홍미동, 안복산, 장수, 김중희 등을 율문에 의하여 차명에 처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6일 개미 5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동평관과 북평관의 해유와 전장의 제도를 세울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모든 도감들은 다 해유와 전장의 절사를 이행하는데 오직 동평관의 한두 곳과 북평관의 해유와 전장의 제도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관리들의 기강이 회의하여 지오니 청하오건대 지금부터는 영접 도감의 예에 따라 감호관으로 하여금 회유를 교부하게 하십시오. 또 중호위의 예장도감, 상림원, 도화원에도 역시 해유의 제도가 없사오니 모두 해유와 전장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예조의 전제하여 첫수의 거동에 있는 동안은 모든 사물을 간결하게 하도록 하다. 첫수에 거동할 때와 항공할 때는 가요와 결체는 모두 다 하지 말 것이며, 또 중국에 갔던 사신이나 지방으로 출장 갔던 사신과 휴가를 받았던 모든 신료들은 서울에 돌아오면 각자의 직무를 처리하면서 거동하였다. 항공할 때를 기다려 복명할 것이고, 그중 복명하지 않으면 안 될 자만이 행궁에 오게 한다. 또 의정부와 육조에서 사인으로 하여금 한번 문안하게 한 뒤에는 번거롭게 왕래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관찰사 등에게 외구에 대한 방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시하다. 경상도 전라도의 관찰사, 도절제사, 수군처치사 및 황해도와 강원도의 관찰사에게 요시하기를 대마도에서 장사하는 외인이 보고하기를 좌지전 관하의 외선 13척이 고초도에서 고기잡이를 하겠다고 핑계하고 종정성의 정명순도 받지 않은 채 이번 7월에 대마도를 거쳐 고초도로 향했습니다 하고 한다. 전항의 외인들이 과연 정명수도 받지 않고 온다면 이 뜻이 원수 같은 데에 있는 것이어서 그 해를 끼침이 적지 않을 것이니, 연변의 각 포구와 각 고을 및 각진에서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튼튼히 조처하고 봉화에 조심하여 척구병을 많이 배치하고 전함을 수리하며 사주를 훈련하여 혹시나 외선이 변경을 침범하는 일이라도 있거든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압하여 승리하게 하고, 또 혹은 근처가 아닌 다른 섬에 와서 정박하거든 바람의 형세와 물의 상태를 살펴서 배들을 내보내어 덮쳐 잡게 하라. 그 중에 싸우지 않고 와서 항복하는 자가 있으면 죽이지 말고 산채로 잡고, 거역하여 싸우면 항복하지 아니한 자는 법에 의하여 배여서 잡게 하라.
또 전일에 외인들이 와서 말하기를 외선은 선체가 작기 때문에 섬의 포구의 의자에 정박하고 솔과지와 초목으로 은폐하면 척후하여 살피는 자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으니 세밀하게 살피고 경계하여 적의 술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8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권맹손 김의지 신자승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맹손을 동디 중추원사, 김의지를 한승부윤, 신자승을 사관은 저하증언으로 임명하였다. 한제이므로 81세 이상의 노인인 나은 등 100여인에게 상관직을 제수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8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지하여 최양선이 음양서를 가지고 상언하지 못하도록 하다. 이후로는 최양선인이 혹시나 음양지리의 설을 가지고 상언하여 망령되게 화되니 복되니 하는 말을 진술하거나 혹은 국가의 논의에 참석하는 일이 있으면 죄를 지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이 뜻을 양선에게 전교하라고 하였다. 양선은 경솔하고 조급하여 예절이 없으며 벼슬에 오르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번 풍수의 설을 가지고 망령되게 국가의 길흉, 화복을 말하는 것을 임금이 매양 너그럽게 용서하였으나 이때 이르러 또 상언하여 망령되게 화복지설을 진술하였는데 그 말이 다 허망하여 상도에 어그러지는 것이었으므로 임금이 곧 승정원에 명령하여 그 글을 불사르게 하고 드디어 이러한 하교가 있었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8일 을이온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효녀인 경성관노 연에게 요역을 면제해주고 정문을 세우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경성의 관노 연이는 나이가 14살인데 그의 아비가 겁지를 앓고 있을 때에 곧 제 손가락을 끊어서 가루를 만들어 올렸다고 하오니 청하건대 그에게 요역을 면제하고 정문을 세워 복호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특히 쌀 5승과 면포 5피를 하사하였다. 손가락을 가냐.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소수에 거동할 동안의 공제는 공무를 집행하여 추획할 것을 형조사헌부 사관원에 전지하다. 소수에 거동하였다가 황궁할 때까지 사이에 있어서 경도와 지방의 모든 관리들이 범정한 사주의 이외의 공제는 모두 공무를 집행하여 추획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에 함길된 모든 백성에게 벼슬을 제수할 때 특혜를 주도록 하다. 옛날의 제왕들은 처음 왕업의 터전을 이룩한 땅을 소중히 여겨 특히 언전을 베풀지 않은 이가 없었으며 우리나라의 함길도는 우리 조정의 근본인 땅인 까닭에 경음과 경운의 젊은 사람들을 우대하여 등용함으로써 포창하는 언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한도의 백성으로서 경음과 경운 이외의 다른 고을 사람들은 그 언전에 참여하지 못하니 내 마음에 실로 미안하다. 지금부터는 함길도 각 고을에 사는 백성들 중에서 별시비나 갑사를 취재할 때에는 3제에 2제만 합격하면 뽑고 이전을 취재할 때는 글씨와 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합격하면 뽑으며 내시, 다방, 지인, 녹사를 취할 때에는 글씨, 산, 법률, 가래, 원육전, 송육전 중에서 세 가지만 합격하면 뽑고 대장이나 대부의 취재에 합격한 자는 자비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하며 습은 취재 때는 강경 세 곳 중에서 한 곳만 합격하면 뽑도록 한다. 전항의 갑사와 승중관, 이전, 습인 등의 사람들에게 처음 관직을 제수할 때는 모두 작업을 올려서 임명한다. 당연히 권무직을 제수할 사람에게는 종구품의 작업을 부여한 뒤에 행직으로 제수하며 문무가와 잡과에 합격한 자에게 처음 벼슬을 줄 때에는 모두 작업을 올려서 임명하고 별대로 처음 수직하는 사람에게도 또한 작업을 올려서 임명하되 이것을 영구한 상례의 규정으로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1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하삼도 관찰사에게 각 고을 농사 성적을 보고하도록 요시하다. 경상, 전라, 충청도의 관찰사에게 요시하기를 듣건대 그 도의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니 내가 매우 염려된다. 각 고을의 농사 성적을 10분으로 율을 정하여 어느 고을은 몇 분이 결실하고 몇 분이 결실하지 않았으며 어느 고을은 10분이 다 결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 상세하게 구분하여 속히 깨달아라 하였다.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1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여 평안, 함길, 강원도에서의 긴급한 공무 이외는 영마로 발송하지 말도록 하다. 소수에 거둥한 때에는 의정부 6조에서 때를 놓치지 않고 배달해야 할 일과 평안, 함길, 강원, 황해도의 긴급한 공무 이외에는 모두 제 시간에 시행하여 보행하는 영마에서 붙여서 역전을 통해 내려보내도록 하고 영마로 발송하지는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윤 7월 10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진제장을 세워 기민들을 구휼하게 할 것을 아뢰다. 이전에는 보제와 홍제 두 원에서 봄철에 하나여 진제장을 설치하고 굶주린 백성을 진율하다가 대맥과 소맥이 있게 된 때에 이르면 날짜를 계산하여 양국을 주어서 각기 본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냈으나 금년은 한재가 매우 심하고 또 풍제까지 있었으므로 시중의 곡식이 희귀하여 경성의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각도의 기민들이 모여들어서 음식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봄철의 예에 따라 다시 동서에 진제장을 세워 비록 가옥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굶주림이 드러나 보이는 자는 아울러 진율하게 하고 오부와 한성부가 나누어 맡아서 보살피게 하며 만약 맡긴 가운데서 사람을 많이 죽게 한 자는 수속하지 말고 과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